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봤어, 그치? 저번 시간에 봤던 거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는 방법이었잖아, 그치?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언제 쓴다 그랬지? 주어진 명제가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근데 보니까 그 명제에 뭐가 있을 때 일단 첫 번째 요거 그러면 같지 않다 이 기호가 있을 때 대우를 이용해 증명한다 했었다. 그쵸? 또. 두 번째는 뭐였어? 그치? 제곱이 있을 때. 근데 이제 제곱이 어디에 있을 때? 그치? 가정에 제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제곱에서 제곱이 아닌 걸로 그 제곱근으로 갈 때보다는 거꾸로 이제 얘를 제곱해서 증명해내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그쵸? 또 세 번째 뭐가 있을 때? 그치? 또는이 있을 때. 보통은 이제 대우를 이용해 증명하는 게 편해진다. 물론 이제 모든 전제 조건은 뭐야? 주어진 이제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마침 얘네들이 있다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봐라가 되는 거지. 그치? 100%는 아니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증명하는 방법이 귀류법이야. 그치? 귀류법도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뭔지는 설명해줬어. 그치? 자, 귀류법이 뭐라고? 어떻게 증명하는 거랬지? 아, 명제를 부정해. 그치? 명제에 뭐를? 결론을. 그치?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일단. 결론을 부정해서 그 모순을 찾아내는 거지. 이거 봐라. 결론을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기지 않냐. 원래 명제가 맞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봤잖아요. 그치?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 루트 2는 무리수다. 라는 명제를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고 싶은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냥 알아. 루트 2 무리수 맞잖아.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 증명해야 돼, 그래도. 자. 그러니까 이제 얘를 귀류법을 이용해 증명해 볼게.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럼 부정하니까 무리수 아니야? 오케이, 그럼 루트 2는 유리수다 라고 해보는 거지. 그치? 루트 2는 유리수 라고 일단은 결론을 부정해버리는 거야. 자, 루트 2, 유리수는 어떤 수라고 했지? 어떤 수야? 어떤 수가 유리수인데? 어떤 수가 유리수지? 맞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정확하게는 0이 아닌 정수, 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유리수라고. 그래서 이제 얘는 루트 2니까 유리수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니까 어떤 n분의 n으로 나타낼 수 있구나. 물론 m과 n은 어떤 정수가 되겠지. 근데 이제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요. 둘 다 그냥 자연수라고 놔도 되겠다. 그치?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둘게. 이렇게. 괜찮지? 그치? 괜찮을까? 아니 왜 서로소냐? 아, 약분했겠지. 그치? 약분해가지고 어떤 분수로 나타낸 거야 지금 이렇게. 괜찮지? 자, 해서 보자. 서로소인 자연수인데 이제 뭐 할 거냐면 양변을 제곱해 볼 거야. 양변에 m을 곱해가지고요. 루트 2 곱하기 m은 n이 되니까 양변 제곱해서 루트 없애보자. 그럼 제곱하니까 2m제곱은 n제곱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 n을 제곱했더니 2의 배수네. 그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n제곱이 2의 배수, 짝수이므로 생각해봐. 어떤 자연수를 제곱했는데 그 자연수가 짝수라는 거는 당연히 n도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짝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짝수가 아닌 수를 제곱해서 짝수가 될 수가 있어 애초에? 그럴 수 없는 거잖아. 그치? n제곱이 짝수라는 거는 n도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n을 뭐라고 두는 거냐면 짝수니까 뭐 어떤 2의 배수 2 곱하기 k로 두자. k는 어떤 자연수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이해될까요? 요거 지금? 자, 그래서 n을 2k로 뒀어.
n에다 2k를 대입해보자. n에 2k를 대입해보니까 2m제곱이 2k를 제곱해서 4k제곱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잘 찔러보니까 양변을 2로 나눌 수가 있네. 2로 나눠봐. 그럼 m제곱도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거네. 그 말은 또 뭐야? m제곱이 어떤 수? 짝수. 2의 배수라는 거네. 그럼 또 알 수 있는 게 m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m도 뭐가 되는 거야? 같은 이유에서 2의 배수, 짝수가 되는 거네. 그쵸? 근데 생각해봐. 아까 전에 분명히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를 설정을 해놨잖아. 그치? 근데 n도 짝수고요. m도 짝수야? 짝수끼리 서로소가 될 수가 있나 애초에? 될 수가 없잖아. 그쵸? 왜? 2를 공약수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짝수끼리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생겼어? 모순이 생겼네. 그치? 그렇기 때문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지. 괜찮을까? 그래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다? 무리수구나 라는 명제가 되는 거지. 괜찮을까? 이해될까요? 요게 이제 귀류법. 할 수 있을까? 하나만 더 볼까? 하나만 더. 재미없어? 근데 뭐 언제 재밌었어? 그치? 자, 해야지 어떻게 그래도. 보자. 예시 두 번째야.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3의 배수라면 n도 3의 배수다. 자, 요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거야. 근데 이제 자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 맞아? 왜? 아니야. 맞으니까 증명하라고 하겠지. 그치? 참고로 너네한테 이 증명하라고 주는 명제들 있잖아. 거짓인 경우는 하나도 없어. 증명하라고 한다면은 거짓인 거 하나도 없어. 너네가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어려워. 쉽지 않다고. 그치? 증명해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너네한테 갑자기 생판 처음 보는 명제를 가져와 시험에 내지 않아. 이미 교과서에 있거나 너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어줬던 내용들 가지고 물어볼 거야. 알았지? 심지어 거짓인 거 안 물어봐. 참인 거 가지고 왜 참인지 증명하러 물어볼 거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제가 왜 참인지 한번 증명해보자. 옆에서 엄청 비웃긴 하는데 괜찮아. 어차피 유민이들이 하라면 못해 어차피. 그치? 자 보자. 일단 귀류법이 뭔지 알아야지. 그치? 얘를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보래. 자 귀류법 뭐라고요? 뭘 부정한다? 결론을 부정한다. 자 해보자. 결론 부정해보자. 그럼 봐봐. 이게 결론이잖아. n도 3의 배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자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할 거야. 이제 이 명제에서 모순이 보이면 n은 3의 배수가 아닌 게 아닌 거잖아. 그치?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보자. 그래서 이제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 3의 배수는 보통 이제 3 곱하기 자연수 3k로 놓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3k 말고 3k에서 3의 배수에서 1을 뺄 수도 있고 3의 배수에서요 2를 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괜찮을까? 얘네들이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물론 3k-3은 뭐가 되겠어? 다시 3의 배수가 되겠지. 왜? 3으로 묶을 수 있잖아. k-1. 그러면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치? 근데 3으로 묶어봤자 3k밖에 없으니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그치? 괜찮을까? 자, 그래서 n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n을 여기 말했던 대로요. 3k-1이나 3k-2로 둘 거야. 알았지? 3k-1 또는 3k-2가 되겠다. 물론 이제 k는 자연수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될까? 여기까지 괜찮지? 그치? 해보자. 근데 결국은
얘가 3의 배수라면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니까 얘를 제곱했을 때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이제? 3의 배수가 나와야겠지, 그치? 자, 보자. 봐봐. 얘 제곱해보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의 배수라면 얘는 3의 배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얘를 제곱하거나 얘를 제곱했을 때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겠어? 3의 배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둘 다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럼 뭐야?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그치? 해보자. 요거. 첫 번째. n이 3k-1이라고 했을 때 n제곱은요. 그대로 제곱하는 거야. 3k-1을 그대로 제곱하는 거고 요거 제곱해보니까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거 이제 잘 보니까, 잘 째려보니까 어차피 k들은 자연수고요. 요거 3으로 묶일 수 있겠다. 3으로 묶어버리면 3k제곱 마이너스 2k 하고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요거 어때? 3으로 묶였다는 거는 이 숫자는 뭐야? 3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치? 괜찮아? 근데 3의 배수에다가 뭘 더했어, 지금? 1을 더했잖아. 그러면 3의 배수야, 아니야?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그치? 3의 배수 1 더하면은 더 이상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쵸? 얘 아니야, 그래서. 자, 두 번째. 이번에 n이 3k-2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야. n제곱이 3의 배수가 나와야겠다, 그지? 해보자, 그러면은. 이거 제곱해보니까 3k-1을 제곱해보니까 9k제곱 마이너스 6이 아니라 12k 플러스 4가 되잖아, 그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3으로 묶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묶어보자. 이거 잘 재려보니까 4는 3 플러스 1이니까 3까지는 3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쵸? 3으로 묶어버리니까 얘는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까지 묶고 뒤에 뭐가 남아? 1이 남네, 그쵸? 그럼 마찬가지야. 얘가 3의 배수인데 거기다 1 더했으니까 더 이상 3의 배수가 아닌 거지, 그치? 그럼 뭐야? 분명히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라 했잖아, 그치?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둘 중에 하나는 제곱해서 3의 배수가 나왔어야지, 그치? 근데 둘 다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럼 뭐야? 3의 배수가 아닌 수는 제곱했을 때 뭐가 나올 수 없다? 3의 배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네, 그치? 이해될까? 그럼 이제 모순이 발견됐으니까 원래 명제인 n제곱이 3의 배수라면 n도 3의 배수다가 참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요게 귀류법.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등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 그치? 뭐랑 뭐였지? 대화가 안 되지, 우리? 등식은 두 가지였잖아. 방정식이랑 항등식. 그치? 그러니까 방정식은 뭐 x값에 따라 가지고 참이 되기도 하지만 뭐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방정식은 참이 되기 위한 x값이 따로 있잖아. 그게 해가 되는 거고, 그쵸? 근데 항등식은 뭐야? 항등식은 언제나 항상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인 거잖아, 그쵸? 자, 부등식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부등식은 거의 다 이제 조건 부등식.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부등식의 해를 구했잖아, 그쵸? 근데 절대 부등식은 뭐냐면 등식으로 치면 항등식이야. 언제나 항상 절대적으로 참이 되는 부등식이 되는 거지.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하게 이런 거. 자, 이거 어때? 언제나 항상 참이 되는 거 맞잖아, 그치? 이해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 절대부등식은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세 가지로. 물론 그건 또 나눠질 거야. 나눠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세 가지를 일단은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되거든요. 다 외우는 게 맞는데 그냥 이제 다 쭉 써주고 외우라 그러면 열받잖아. 그치? 화가 나잖아.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일단 볼 거야, 오늘. 알았지? 간단하게 볼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증명해내는 과정에서 쓰이는
부등식의 성질이 있어. 5가지 정도가 있거든? 요 5가지는 일단 써줄 건데 이미 너네가 아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까지의 그 수학 교육 과정을 잘 따라왔다면 당연하게 느껴질 만한 것들이야. 해보자. 봐봐. 첫 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첫 번째. A가 B보다 크대. A가 B보다 크다면 자, 잠깐 아라만 물어봐서 미안하네. 근데 사실 미안하진 않아 크게. 자, 어때? A가 B보다 크다면 A 빼기 B 어때? 0보다. 당연히 크겠지, 그치? 괜찮을까 다들?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그치? 이 정도는 뭐 다들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쵸? 심지어 얘는 이렇게도 됐지만 이렇게도 돼.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면 당연히 A는 B보다 크겠지, 그치? 얘는 필요충분 조건이야. 괜찮을까? 딱 요 정도의 수준들이야. 자, 보자. 두 번째. 지금 다루는 A, B는 실수야, 실수. 알았지? 실수 A, B에 대해서 요거 빼먹었네, 그치? 실수 A, B에 대해서를 이거 가운데 조그맣게 써도 알겠지, 그치? 실수 A, B에 대하여 요 밑에 5가지 성질들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일단 기본적으로. 알았지? 자, 보자. 두 번째. 그래서 A제곱이 실수를 제곱하잖아, 그치? 실수를 제곱한 건데 실수를 제곱하면 얜 당연히 0보다 어떻게 되겠어? 크거나 같겠지. 왜? 0도 실수니까, 그쵸? 실수를 제곱하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로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 0까지는 돼, 그쵸?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물론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A제곱과 또 다른 실수 B제곱을 더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0보다 어떻게 돼?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치? 당연히 얘도 뭐는 될 수 있어? 0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언제? A랑 B가 둘 다 뭐일 때? 뭐일 때? 0일 때. 왜 대답이 안 나오지? 알아, 몰라? 알지? 그쵸? 얘가 0이 되는 거는 당연히 A랑 B가 둘 다 0일 때잖아, 그치? 그게 세 번째 성질이야. 세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다 라는 거는요, A랑 B가 둘 다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어차피 실수를 제곱했을 때 음수 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치?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둘 다 0인 경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A도 B도 둘 다 0이어야만 얘가 성립하게 되는 거지. 요거 지금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부터는 이제 그 절대값. 너네가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 그치? 절대값이 나오면 좀 짜증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너네가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자, 보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몇이야? 4잖아. 4 제곱하면 몇이야? 2 플러스 2 제곱하면 몇이야? 4잖아. 그치? 이거 내가 그 수업할 때도 많이 했었잖아. 이전에 문제 풀 때에도 맨날 이런 거 있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 아니다, 이렇게 할까? 마이너스 이런 거 제곱할 때 내가 맨날 자 봐봐, 마이너스 2 제곱하는 거나 플러스 2 제곱하면 똑같잖아. 그냥 얘를 이렇게 바꿀게. 1 플러스 A의 제곱을 바꿔 쓸게 라고 많이 했었잖아, 그치? 이게 결국 이런 내용이라고. 그쵸? 어차피 제곱할 거라면은 요 안에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제곱하면은 똑같아지니까. 이해될까? 요 내용인데 보자. 그래서 A의 절대값을 제곱하잖아. A의 절대값을 제곱하면 얘는 그냥 뭐랑 똑같냐면 A를 제곱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제곱한 거는 그냥 마이너스 2의 제곱과도 똑같은 거잖아, 그치? 양수일 땐 뭐 당연히 되는 거고, 그쵸? 음수든 양수든 그 절대값을 제곱한 거는 그 수 자체를 제곱한 거랑 무조건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지. 괜찮아요? 또 보자. 같은 맥락에서 A와 B
두 수의 곱의 절대값은 그냥 각각의 절대값을 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거 괜찮을까? 예를 들어서 뭐 2랑 3으로 예시 들어볼까? 자, 2 곱하기 3 절대값은 2의 절대값과 3의 절대값을 곱한 거랑 어때? 같아 달라? 똑같잖아. 어차피 둘 다 6이잖아.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마이너스 2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곱한 거랑 어때? 다른가? 똑같잖아, 어차피. 이해돼? 어차피 둘 다 뭐가 돼? 둘 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어차피 둘 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음수여도 똑같아. 얘는 뭐야? 어차피 둘 다 6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다 똑같아지기 때문에 A, B 곱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의 곱과 똑같다라는 거지. 괜찮을까?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하나 알아두자면 이제 이런 거지. A의 절대값이잖아. 추가적으로. A의 절대값은 A랑 비교했을 때 있잖아. 어떻게 될까? 무조건 언제나 A의 절대값이 크거나 같겠지, 그치? 이거 이해돼 지금? A가 음수일 때에는 당연히 A가 더 큰 거고요. 양수일 때에도 같아지는 거잖아, 그치? A 절대값은 무조건 A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맞는 말, 무조건, 그치? 이거 괜찮을까? 알아,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어디서, 어떤 거? 몇 번? 아니야, 괜찮아. 잘 듣고 있는 거 맞지? 오케이. 자, 마지막 5번이야, 5번째. 이것도 뭐 당연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있잖아. 일 때 A가 B보다 크다면 A제곱과 B제곱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 둘 다 양수일 때야. 각각 제곱하면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A가 더, A제곱이 더 클 수밖에 없겠지, 그치? 괜찮을까 이거 지금? 이해돼요? 괜찮지, 그치? 자, 마찬가지야. 사실 이거는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필요충분 조건이야. 둘 다 양수일 때 있잖아, 그치? A가 B보다 크다면 A제곱도 B제곱보다 크지만 반대로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면 A도 B보다 크다라는 거지. 요거 괜찮을까? 물론 이거랑 똑같이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가능해. 얘를 제곱해서 얘가 되는 거고, 그치? 얘가 반대로 얘가 되는 거니까 루트를 씌워도 똑같아요. 어차피 둘 다 양수인 거니까 지금. 루트 A랑 루트 B를 비교한다 하더라도요, 루트 A가 더 크다고.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그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가지고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이것도 성립한다고. 첫 번째 세트. 첫 번째 세트도 너네가 충분히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라왔다면 다 이해가 되고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용들. 해보자, 첫 번째. 요식. 요런 식 많이 봤잖아, 우리. 그치?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식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언제나 항상 절대부등식이니까. 언제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무조건이야, 이거는. 절대로 음수가 될 수가 없어, 얘는. 자, 왜냐면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알아. 해볼게. 요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본다면, 자,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요 뒤에는 완전 제곱 되려면은 절반의 제곱이 들어가겠지, 그치? 그럼 4분의 에이, 알잖아, 그치? 이렇게 돼야 얘가 완전 제곱 될 거 아니야? 알아. 그래. 준이도 이해돼? 자,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더했으니까 다시 빼줘야겠지, 그치? 다시 빼면 뭐가 돼? 플러스 B제곱에서 4분의 B제곱 빼는 거니까 4분의 3B제곱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럼 보니까 어때, 이거? 얘는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4분의 3 B제곱인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아무리 작아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작아도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그쵸? 그럼 둘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치?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봐봐. 우리 절대부등식 할 때 있잖아. 그쵸?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도 전부 다 크거나 같다거든. 크거나 같다. 요런 절대부등식은 규칙이 있어. 규칙이야. 약속이야. 약속인데 어떤 약속이냐면 반드시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알려줘야 돼. 그냥 무작정 무책임하게 얘는 얘보다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언제 같아지는지, 언제 0이 되는지도 알려줘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빼고는 전부 다 얘가 0보다 커진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요. 등호는 거기 나와 있겠지?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냥 같은 게 아니야. 생각해봐. 얘가 같다고 무조건 0이 돼? 아니지, 그치? 둘 다 뭐가 될 때? A와 B가 둘 다 뭐가 될 때? 0이 될 때. A와 B가 둘 다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해주면 돼. 괜찮을까, 이거 지금? 이해돼요? 오케이. 보자. 다음에, 두 번째. 봐봐. 묘식 본 적 있죠? 그치? 본 적 있잖아. 얘도 언제나, 항상, 무조건, 절대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 무조건이야. 요 공식 기억나? 전혀 본 적이 없다는 표정이네? 제가요? 저걸요? 아니,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딱 보면은 기억나지 않나, 그래도? 물론 이거를, 야, 이거 해봐 하면은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이거는 보면 그래도 기억나잖아. 그치, 기억나지? 주린이 기억나? 그래, 고맙다. 그래, 맞아. 다들 기억나. 맞지? 기억나. 요 공식이야. 봐봐. 지금 보니까 2분의 1 어차피 2분의 1을 곱하는 것만으로는 그 부호에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잖아. 그치? 보니까 그럼 안에 있는 게 제곱 플러스 제곱이네. 그치? 다 제곱만 더했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왜? 요거잖아. 요거. 그치? 대신에 이제 마찬가지야. 등호 같잖아. 그럼 또 써줘야지. 등호는 언제 성립해? 언제 성립할 것 같아? 봐봐. 제곱 플러스 제곱이 0이 되려면 각각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뭐라고? 각각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맞아.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와 B가 같아야 되고요. 얘가 0이 되려면 B와 C도 같아야 되고, 얘가 0이 되려면 C와 A도 같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A는 B는 C일 때 성립한다. 알겠어? 이렇게. 괜찮죠? 에이, 알지? 이 정도는, 그치? 그럼 세 번째. 첫 번째 세트의 마지막이야. 중요해. 이거 문제 쓸 때 많이 쓰일 거야. A의 절대값 있잖아. A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을 더하면 얘는 언제나 항상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의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아.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야. 그치? 왜? A랑 B가 둘 다 양수라면, 또는 둘 다 음수라면 얘는 어떻게 돼? 같은 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해돼? 근데 보자. 만약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면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워 더하면은 그 절대값끼리 더하는 거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어때? 양수와 음수를 더하면은 양수는 더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 그치? 더 작아진 수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각각 더한 것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치? 이해될까? 그래서 얘는 언제나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다. 단, 등은 언제 성립해? 방금 봤던 것처럼. A와 B의 부호가 같을 때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괜찮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중학생처럼 뭐 A, B의 부호가 같을 때 뭐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A랑 B의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되지? A, B의 곱이 뭐가 돼? 플러스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단 등호는 A, B가 0보다 클 때 성립한다. 이렇게. 이해돼요?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되겠다, 그치? 둘 중에 하나 0이어도 되는 거니까, 그쵸? 단 등호는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쓰기 그냥 귀찮다. 이렇게. 괜찮지? 이렇게. 이해돼요? 다음에 사실 문제 풀면서 이게 제일 많이 쓰일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야. 가장 어려운 건 세 번째거든요. 일단 해보자. 두 번째.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산술기하. 어우, 피곤해. 그래도 해야 돼. 자, 보자. 산술기하. 산술평균, 기하평균. 줄여서 산술기하라고 할 건데, 자, 산술기하를 배운 이후로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문제에서 이제 이런 유형들이 있었을 거야, 지금까지. 뭐, 다음, 뭐, 시계, 뭐 다음 몇 차 시계, 다음 f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었잖아, 그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 문제들은요, 어떻게 풀었어?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부터는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추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 알았지? 최대 최소를 구해라 하면은 첫 번째, 2차 함수 최대 최소. 두 번째 뭐야? 지금 배우는 산술기하 떠올려야 돼, 알았죠? 해보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평균 구할 줄 알잖아, 평균. 우리가 그 평균 구할 때 시험 보고 평균 내잖아요, 그쵸? 과목수 다 더한 다음에 과목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과목수로 나눠주는 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지, 그치? 그러니까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 구하는 방법이었잖아, 그치?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이 산술평균이야. 뭔지 알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A와 B의 평균을 구해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A랑 B를 더한 다음에 두 개니까 몇으로 나눠야 돼? 2로 나누겠지, 그치? 이게 산술평균이라고.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다. 괜찮아? 산술기하.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 알았지? 산술기하 중에 첫 번째, 그게 지금 요거라고요. 원래 알고 있던 평균. 자, 근데 보자. 기하평균은 마찬가지로 평균의 한 종류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룬 적이 없는 평균이었지, 그치? 이 기하평균은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어떤 그 변화량을 측정할 때 많이 쓰이는 평균인데, 얘를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 봐. 얘는 산술평균은요,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잖아. 기하평균은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야. 둘을 곱해. 얘는 두 개를 더했으니까 2로 나눴잖아, 그치? 얘는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울 거야. 괜찮아? 첫 번째, 산술평균은요, 2분의 A 플러스 B고요. 기하평균은 둘을 곱한 다음에 제곱분을 구하는 거라고. 이게 기하평균. 괜찮아? 이해될까? 자, 근데 보자. 근데 이거를 지금 왜 배우는 거냐? 자, 산술평균과 이제 기하평균은 무조건 언제나 산술평균이 더 크거나 같아. 이해될까? 자, 요거는 그냥 받아들여주면 돼, 알았지? 외워. 산술평균은 언제나 기하평균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알았지? 근데 이제 이게 일단 그 산술평균, 기하평균, 산술기하의 원형인데 이거 지금 얘 루트에다가 분수까지 있으니까 열받잖아, 그치? 분수라도 없애주자. 양변에 2를 곱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지, 그치? 보통은 요 형태로 더 많이 쓸 거야. 별거 아니긴 한데 어쨌든 요 형태로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될 거라고. 괜찮을까, 이거 지금? 근데 마찬가지 얘도 봐봐. 얘도 또 등호가 있네, 그치? 이제 등호는 언제 성립할지 알려준다 했었잖아, 그쵸? 자, 등호 언제 성립하냐면요,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해.
보통 다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하고 있지, 그치? 얘 빼고요. 이해될까?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단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이제 대충 이렇게 써줄게. 이렇게. 이해될까요? 요거 가장 중요해. 지금 사실 뭐 내용으로 따지면 되게 적은데 이거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쓰일 거야. 이거 가지고만 내진 않아. 뭐 낼 수도 있겠지, 고1 때는,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도요, 답을 구할 때 있잖아, 그치? 답을 구할 때 마지막에 요걸로 구하게 되는 경우 되게 많다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또 나와. 모의고사, 내신 둘 다 나올 거야. 알았지? 근데 보자. 중요한 걸 빼먹었어. 이 산술기하평균을 쓰려면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어. 이 조건도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되는 거지. 문제를 읽는데 이 조건이 주어지네? 그런데 최대차수를 구하라고 하네? 그러면 얘는 산술기하겠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그 조건이 뭐냐면 산술기하 언제 쓸 수 있냐면요,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 쓸 수 있어.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야. 괜찮을까? 이해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코시-슈바르츠야. 이름부터 어때? 열받지? 짜증나지, 그치? 근데 뭐 어쩔 거야. 있는데 외워줘야지, 그치?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거를 뭐 위로라고 해야 되나? 얘는 내신용이야. 내신에만 나와. 최근 5개년도 모의고사 수능 다 뒤져봐도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가지고 문제 낸 건 한 문제도 없어. 문제 안 나와. 알았지? 근데 이제 내신은 몰라. 내신 학교마다 다르잖아, 그치? 내신에서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범위가 또 좁잖아, 내신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알아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요건 내신용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일단 해보자. 그래도 있으니까 하긴 해야지. 마찬가지야. A, B, X, Y 모두 실수야. 실수일 때요, 얘는 어떤 부등식이 성립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곱이, 얘는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봐봐, A, B 따로, X, Y 따로였잖아요, 그치? 자, 우변은요 섞을 거야.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랑 비교했을 때 무조건 좌변이 크거나 같아. 알았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언제나 항상 AX 플러스 BY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고. 요게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괜찮을까?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처음에 이제 선행하는 친구들한테는 굳이 설명까지는 안 해줘. 그냥 이런 거 있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한 3초 정도 보여주고 지나가는데, 너는 해야 돼. 당장 이번 학기 시험이니까, 그치?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또 등호 같잖아, 그치? 얘는 약간 특이해. 단 등호 언제 성립하냐면요, 거기 나와 있죠? A분의 X 있잖아, 그치? A분의 X가 B분의 Y랑 똑같을 때 성립해. 요것까지가 오늘 배우는 전부. 다 알아야 돼. 괜찮을까?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마치 이제 고1 때 생각해봐. 곱셈 공식 모를 때 문제 풀 수 있어? 문제 못 풀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생각하면 돼.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성질들이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의 공식들을 더 배운 거거든요. 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 괜찮을까? 요까지가 이제 명제 끝이야. 명제 끝. 923번. 두 양수 A, B에 대해 봐봐. 힌트를 주잖아, 그치? 양수 A, B라고 주잖아, 그쵸? 두 양수 A, B에 대해서 3A 플러스 2B, 3A 플러스 2B가 12일 때 A, B의 최대값을 물어보네. 그치? 해보자. 얘기했지만 산술기하를 언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반드시 두 수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양수 조건에다가 심지어 최대값을 구하라고 해? 그러면은 산술기하를 쓸 확률이 아주 높은 거지. 그치? 근데 뭐 여기서는 당연히 산술기하 단원이니까 뭐 당연한 거고요. 해보자 그러면은.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냐? 봐봐. A랑 B가 각각 양수라고 하니까 3A 양수죠. 이 B도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그치? 뭐 할 수 있냐면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해보자. 그러니까 3A 플러스 2B는 아까 우리가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산술기하가 뭐였냐면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였잖아. 그치? 요거 여기에서 A를 지금 3A가 맡고 있는 거고 B를 2B가 맡고 있는 거야. 괜찮지? 그치?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자 얘는 그러면은 2 루트 AB니까 둘이 곱해가지고 6AB 이렇게 되는 거네. 요거 이해돼 지금? 근데 우리는 3A 플러스 2B가 몇인지 알잖아. 얘 몇인데? 1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이제 1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2 곱하기 루트 6AB가 12보다 작거나 같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요거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양배 2로 나눠 6 루트 6AB 양변 제곱해 어떻게 돼? 36 6AB 양변 6으로 나눠 AB는 그러면은 AB는 그러면은 6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지. 요거 괜찮아? 그래서 A와 B의 곱의 최대값은 몇이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죠. 6. 뭐 하는지 알겠어? 어떤 문제들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거? 중요하다. 아주 중요해. 다음에 930번 해볼게. 930번. 근데 이것도 보니까 양수 xy라고 하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산술기하를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그치? 근데 쓰려고 보니까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잖아. 그죠? 알 수가 없다고 이거 지금. 일단 전개해봐. 전개해보자. 얘 전개해주면은요. xy 다음에 둘이 곱하니까 플러스 xy분의 36 플러스 둘이 곱하니까 x 약분되고 9 플러스 약분되고 4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xy 플러스 xy분의 36 플러스 13이 되겠다. 그쵸? 괜찮을까? 얘가 이제 xy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간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잘 째려보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얘의 최소값을 찾는 거잖아. 그치? 아까는 곱의 최대값이었잖아. 얘는 뭐야? 합의 최소값이지. 그치? 자, 요것도 이제 우리는 힌트로 볼 수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양수 조건 있고요. 곱의 최대값. 양수 조건 있고 합의 최소값 하면은 산술기하다. 보여야 된다고요. 알았지? 왜냐면 봐봐. A 플러스 B가 2 루트 AB 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합의 최소값,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요걸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보자. 이거 보면은 그러면은 아니 근데 얘는 뭘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는 거냐? 이거. 어차피 13은 상수야. 안 변한다고. 그치? 근데 이거 보니까 어때? 둘이 곱하니까 마침 어떻게 될 것 같아? 약분돼 사라지게 생겼네. 그치? 그래서 우리 이제 어차피 13은 안 변하는 수고요. 얘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봐. 이 루트 어차피 13은 뒤에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써주자. 그냥 13. 얘는 어차피 똑같이 13이니까 변하는 거 없잖아. 그치? 요거 가지고 이제 곱하니까 xy 곱하기 xy분의 36이 되는 거네. 괜찮을까?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둘이 곱해서 얘는 2 루트 36이니까 2, 6, 12가 되겠네. 그치? 12 플러스 13이니까 25
이상이 되겠다. 괜찮을까? 요거 이해돼요? 지금 x랑 y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x 곱하기 y 둘 다 양수라는 거 확인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제 얘는 2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25가 되는 건데 단 아까 얘기했잖아.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알려줘야 돼. 그쵸? 그 말이 이제 뭐야? 단 등호는 아까 산수기화에서요. 언제 등호가 성립했었지? A와 B가 같을 때. 우리 지금 요거 두 개 가지고 썼잖아. 그치? 그러면 언제 성립하겠어? 얘랑 얘가 같을 때 성립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XY가 XY분의 36과 같을 때 성립하는 거잖아. 그치? 요거를 그럼 풀어주자. 양변에 XY 곱해버리니까 XY의 제곱이 36. 그럼 XY는 몇이겠어? XY의 제곱이 36이니까 XY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XY가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 했는데 어차피 양수 XY라고 그랬으니까 XY는 그러면은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괜찮을까요? 이해돼? 안 써줘도 이해되죠? 둘이 곱하는 XY의 제곱이 36이다. XY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어차피 양수 XY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6밖에 안 되는 거지. 괜찮아?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는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쓸 수 있었잖아. 그쵸? 근데 이제 코시-슈바르츠는 조금 더 이제 그 조건이 그래도 널널해 좀. 관대해. 자, 최대값은 25가 나왔잖아. 근데 언제 최대값이 돼? A, B가 몇일 때? 6일 때. 그래, 그러니까 25 더하기 6 하면 몇이야? 31이죠. 이해돼요? 자, 코시-슈바르츠. 혹시 모르니까 써놓고 시작할까? A, B, X, Y가 모두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는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언제나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알았지? 자, 혹시나 해서 요거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그냥 다 전개한 다음에 우리 그 A 아까 봤잖아.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면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했었던 거 기억하지? 그치? 요걸로 증명하는 거야. 요거 다 전개한 다음에 요거 빼버리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식이 나올 거야. 알았지? 그래서 성립한다라는 거 그냥 참고해 두고요. 풀어보자, 요걸로. 자, 두 실수 XY다. 그쵸? 실수 XY에 대해서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가 4일 때 4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해라.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해라. 이거잖아, 지금 이거. 예. 근데 이제 보니까 X의 개수가 뭐가 됐어? A.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A가? 4가 되는 거지. B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지. 조금 이해되나? 그치?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부등식을 세워준다면 A가 지금 4가 되는 거고요. B가 3이 되는 거니까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얘가 4x 플러스 3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이 나오는 거라고 얘가 지금. 괜찮지 이거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일단 4라는 거 알고 있고요. 얘도 몇이야?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5의 제곱이잖아. 25잖아. 25 그쵸? 그럼 얘가 25니까 25 곱하기 4. 그러니까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네. 그치? 그럼 뭐야? 얘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데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거잖아. 우리 A 제곱이 예를 들어서 9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A 제곱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구할 수 있지. A 제곱이 생각해봐. A 제곱이 9가 되려면 A는 몇이 돼야 돼? A 제곱이 9가 되려면 A는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3 또는 플러스 3. 그치? 근데 봐봐. 절대값이 그러니까 3을 제곱한 게 9잖아. 그럼 절대값이 3보다 커지면은 그 제곱한 값은 9보다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럼
제곱해서 9보다 작거나 같아지려면 3이나 마이너스 3보다는 절대값이 더 작은 수가 돼야겠지. 이거 이해돼? 그럼 이제 A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준이가 말해봐. 어떻게 돼? 마이너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해돼? 이거야 이거. 봐봐. 얘가 지금 뭔지 4x 플러스 3y의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요. 방금 했던 요거랑 똑같이 생각한다면은 4x 플러스 3y가 뭐랑 뭐 사이에 갈 수밖에 없겠어. 알아야. 마이너스, 야, 제곱한 게 1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제곱해서 100이 되려면은 10이지. 그럼 얘 범위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뭐보다? 열받게 하지 마. 일부러 그러는 거지.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 최대값 몇이 되는 거 그러면은? 10. 얘는 최소값이 몇이 돼?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의 곱을 구해라. 마이너스 100이네. 이해될까요? 할 수 있겠지? 해서 숙제는 133페이지까지 우리